안녕하십니까. 초등특수 임용고사 초등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수업 시간에 1시간가량 제가 쭉 오리엔테이션 했었는데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특수 선생님들께서 임용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에는 이 교육과정이 초등교육과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시각, 청각, 이러한 것들과 선생님들 관련 지었을 때 뭐 국어나 영어나 또 지체 관련 지어서 공통교육과정이 제시되어 있죠. 체육, 국어, 영어. 그리고 또 기본교육과정, 이 세 가지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저와 함께 공부합니다. 그럼 초등교육과정은 선생님들 공부할 때 우리가 또는 공통, 기본 다 마찬가지로 선생님들 뭘 공부하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을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럼 2015 개정교육과정을 공부하고 또 초등이나 기본은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2015 지도서, 총론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뭘 공부한다? 교과, 교육론을 공부하는데요. 이걸 기본 맥락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얘를 공부했으면 초등교육과정 공부했습니다. 저도 총론 공부했습니다. 교육론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초등과 기본을 비교해서 공부하는 것까지 1, 2월 달에 이루어져야 되고 무조건 단권화를 선호하기보다는 일단은 무엇을 공부한 다음에 1, 2월 달에 반드시 이러한 것들의 원문을 공부하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뭘 봐야 될까요? 단권화한 교재 등을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플러스 된다? 그렇죠. 기출 문제가 플러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기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교재와 관련지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초등교육과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수학을 예로 들고 이 수학과 관련된 기본교육과정을 어떻게 공부하고 초과정 어떻게 비교하고 기출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 2월 달에는 이론 뽀개기를 통해서 국가수준교육과정 총론, 교과교육론 관련 기출문제를 선생님들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국가수준교육과정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그 교과 관련된 개정의 중점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보는 게 이론 뽀개기 교재입니다. 그럼 이런 이론 뽀개기 지금 수학을 예로 들기 위해서 2권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 뽀개기 교재 구성이 개정의 중점, 국가수준교육과정 총론, 교과교육론 등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수학을 보면 그러면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가장 먼저 개정의 중점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국가수준교육과정 그리고 이번 교재의 특징은 국가수준교육과정의 공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항상 빈칸 메우기를 제시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교재 2페이지를 보시면 2페이지 이렇게 개정의 중점이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개정의 중점이 공부할 때 가장 선생님들 중요해요.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자, 개정의 중점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죠. 수학 교과 역량의 구현이 있습니까? 자, 2019의 초등특수에서 뭐 나왔습니까? 문제 해결 역량 출제가 되었었죠. 그 다음에 학습 부담 경감 추구 있습니까? 2018 초등특수에 어떻게 출제가 되었죠? 지나친 단위 한산에 초점을 두지 말 것 출제가 되었죠. 굉장히 공부할 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2개가 추가됐으면 이제 앞으로 교육과정 공부할 때 공학적 도구라든가 통계라든가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은 수학에 대한 태도, 실천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뭐할까요?
앞으로 공부할 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개정의 중점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 교육 과정을 보면 교재 9페이지에 제가 성격인데 빈칸 내역이 있다고 했죠. 여기에 있는 원문 성격 내용을 그대로 오른쪽에 옮겼습니다. 옮겼을 때 왼쪽에서 중요한 게 빨간색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걸 다시 한번 눈여겨보기 위해서 오른쪽에 이걸 다 빈칸으로 뚫어놓은 것들입니다. 그럼 저하고 수업은 이쪽을 수업하겠죠. 그럼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복습할 때는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쪽 내용을 보면서 빈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학은 성취 기준이 출제가 더 잘 되거든요. 교재 13페이지도 보면 네모 안에 제시된 부분이 성취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취 기준도 이렇게 빈칸 뚫어서 같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등 특수에서 4자리 이하의 수와 관련된 성취 기준이 2019, 2020학년도 연속 2회나 출제가 되었죠. 즉 2019학년대 여기 위치적 기준법이 출제가 되었고 올해 임용고사는요. 여기 분해와 합성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다 빈칸 뚫어놨으니까 복습할 때 꼭 같이 연관지어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공부했으면 항상 교육과정과 관련된 뭘 봐야 될까요? 기출문제를 함께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도 39페이지 보시면 수학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출 함께 보기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제가 문두에 이제 연도를 제시하고 성격,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해당 기출을 선생님들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기출문제를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색으로 구별해 놨죠. 구별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자, 이 부분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취 기준이 쭉 선생님들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 성취 기준 관련된 문제가 김 여기서 이 박교사 이 빨간색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근데 기억과 니은이죠. 그래서 이 기억, 니은과 관련된 이 색으로 바꿔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과 서로 관련지어 연결지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은 25 더하기 8을 5 더하기 3으로 제시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관련지어 공부하자.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을 공부했으면 뭘 공부한다? 지도서, 총론을 선생님들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도서 총론도 다 처음에는 원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 뒤에 교재 46페이지처럼 쭉 선생님들 원문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서 총론에 제시된 내용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보충 심화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이 지도서 총론 내용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된다? 교과 교육론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근데 교과 교육론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 초등 특수에서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특히나 브루너, 폴리아, 바닐레 이 특수에서 잘 나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교과 교육론이 있으면 교재 72페이지 제가 왼쪽에 교과 교육론 내용을 제시하고 오른쪽에 중요한 건 이것과 관련된 지도서 강론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도서 강론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이 해당 예문에 관련된 실제 강론을 연관지어서 같이 교육론 같으면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은 그러면 요걸 보기로 주기 때문에 1, 2월 교과 교육론을 공부할 때 적용된 강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강론에서 예를 들면 요 부분도 굉장히 초특에서 많이 나왔었죠. 무슨 수업 모형이냐면 수학과에서 원리, 탐구, 수음, 모형이라는 걸로 출제가 많이 되었었고 특히나 이 부분이 받아올림, 받아내림 요번 임용고사에도 출제가 관련지어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교육론 공부할 때 강론도 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꼭 강론과 연결지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론을 쓰면 쭉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는 초등이었죠. 그럼 일반 초등과 똑같이 쌤들 공부하는 형태를 띠겠죠. 근데 이제 우리 초등 특수생들이 이제 뭘 봐야 됩니까? 기본하고 공통교육과정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초등이 이제 원문을 공부했으면 여기 보면 초등 기본 공통
단고나란 말이 있습니까? 이 단고나 교재에 지금까지 공부한 초등교육과정에 국가수준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교과 교육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면 그걸 정리한 다음에 기본과 공통교육과정, 또 기본 지도서 총론, 또 기본교육과정과 특수교육학 연계하기, 그 다음에 초과정 기본교육과정 비교하기, 그 부분을 여기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초등 특수 선생님들은 1, 2월 달에 공부할 때 원문을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차츰 이제 점점점 어디로? 이 한 권으로 초등 기본 공통교육과정 뽀개기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자, 교재 구성을 보면 그러면 일단 초등교육과정을 단권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교재 구성이 일단 1페이지. 여기 보면 선생님들 국가수준교육과정 쭉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총론 내용이 쫙 제시되어 있고, 교육론 내용 한 장으로 정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고 뭐가 겹쳐지고 또한 뭐가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왼쪽 오른쪽 상단에 별표는 초등, 하트는 초특 기초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 하트나 별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출된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단고나 교재에서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기출된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교육과정 따로 공부했고, 총론 따로 공부했고, 교육론 별도로 공부했죠. 이제는 이걸 조화롭게 묶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재 내용을 나중에 이제 보시면 교재 내용에서 이걸 다 조화롭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초등교육과정을 정리했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할 일이 뭐죠? 초등 특수 선생님들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기본교육과정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수학 기본교육과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기본교육과정 원문이 있으면 오른쪽에 마찬가지. 기본교육과정 원문 중에 중요한 내용을 다 뭐 했습니까? 빈칸으로 뚫어놨죠. 이렇게 이제 교육과정을 선생님들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본도 뭘 봐야 됩니까? 기본도 지도도 총론 있을 거 없을까요? 있죠. 굉장히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사실 기본교육과정 지도도 총론은 초등 특수를 준비한 선생님들이 거의 보지 않더라고요. 이건 원문을 제가 수록해서 다 여기 수록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선생님들 지도도 총론을 별도로 볼 필요는 없고 여기 있는 걸 보시면 되는데, 지도도 총론 내용이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게 수학에서는요, 학습장애 부분의 최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꼭 선생님들 기본교육과정 관련된 지도도 총론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했습니다. 뭐 문제 해결 수업 모형, 또 수학과 수업의 특수 교육적 고려 그래가지고 뭐 큰 개념 중심 교수, 뭐는 또 추상, 구체, 반구체, 추상의 계열의 교수,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교재 25페이지 보면 이런 걸 1, 2월 달에 원문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1, 2월에 하지 않으면 시간이 버겁습니다. 1, 2월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실제 수업은 3월 중순 약 10주간에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봤죠? 이런 식으로 지도서 총론까지 봤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할 일이 뭘까요? 기본과 초등교육과정을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교육과정, 초등교육과정을 비교해보고, 또 하나 기본교육과정의 내용에 나온 기본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중에서 특수교육학 관련 중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선생님 함께 공부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교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교재 32페이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기본교육과정에 뭐 직접 교수법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실제 선생님들 직접 교수 모형 또는 뭐 개념 형성 모형, 이것들 옆에 제가 쭉 이런 식으로 관련 지어 볼수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먼저 비교해보고 또 특수교육과 관련 내용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자, 이걸 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이제 기출문제를 봐줘야 되겠죠. 그럼 초등 특수 선생님들이 공부해야 될 기출문제는 일반 초등교사가 보는 기출문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일반 초등교사가
보는 시험 문제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변형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르게 출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기출 뽀개기 어떻게 쌤들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 먼저 봐야 될 게 수학이면 초등 임용고사에 출제된 수학 기출문제를 쭉 보겠죠. 그럼 일단은 초등 수학에 기출문제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기출문제는 2001부터 2020학년도까지 문제로 나와 있는데요. 문제 구성이 2001부터 2008이 서답형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2009부터 2012로 오면서 바뀌어요. 1차 객관식, 2차 논술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2013부터 2020에 다시 서답형으로 갑니다. 그럼 이 약 20년 동안의 기출문제 있죠? 그럼 이 3번과 1번이 같은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초기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교재 구성을 먼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연도별로 구성을 했는데 일단 어떻게 했냐면 2020부터 2013학년도에 서답형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2부터 2009까지의 논술형 그리고 2008부터 2001까지의 서답형 이 순서로 그러니까 최근 문제를 앞에 두고 구성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객관식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객관식 문제를 왜 봐야 되냐면 객관식은 지도서 강론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론의 광범위한 내용을 공부할 때 객관식에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시해서 문제에 대한 해설을 최대한 자세히 했습니다. 그걸 해설로 정리하는 단권화로 제시했고 해설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은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 걸음 더 하는 파트를 둬서 확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출은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돼서 테마별 기출이라는 부분을 별도로 제시해서 반복된 기출 문제를 서로 연결지었습니다. 자, 보다 더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기출문제 교재 1페이지 2020학년도 B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연도별 문제를 쌤 제시하고 그 다음에 답이 있고 그럼 이 문제를 공부할 때 이제 2페이지 요 문제를 해설로 정리한 단권화 제가 나름대로 이쌤 팁이란 파트를 둬서 1번, 2번, 3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1번은 성취기준 2번은 가역적 사고 3번은 EIS 이론을 물었는데 이걸 묻기 위해서 어디서 예시문을 발췌했는가 이런 걸 살펴보면서 앞으로 출제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쭉 정리하고 해설을 최대한 자세히 쭉 수록했습니다. 이 자체가 나선형 형태입니다. 이론을 반복 심화할 수 있어요. 근데 교재 7페이지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번 초등 문제는 각기둥이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한 걸음 더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기둥이 나왔으면 이제 우리가 강론을 공부할 때 각부를 조금 더 깊게 또 공부를 해두면 앞으로의 문제 출제에 과 연관지어서 대비하는데 효과적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한 걸음 더라는 게 중간중간에 제가 제시해서 내용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초등 특수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께서는요 많은 강론의 내용을 보기보다는 제가 제시해 놓은 기출 뽀개기에 제시된 강론 내용이 초등 특수 임용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걸 반드시 철저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논술형 문제 수록이다 그렇죠. 논술형이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77페이지에 이제 다시 서답형 문제가 제시됩니다. 이게 선생님들 서답형 초등교육과정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뺄셈 오류입니다. 특수교육학에서 학습장애하고 100% 겹치는 문제. 그래서 특수교육학 교육과정은 서로 연결지어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이렇게 객관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마별 기출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테마별 기출문제는 제가 20년 동안의 문제를 테마를 잡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수학은 개정의 중점, 교과 역량,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모형, 지식의 특성, 사고방법, 교과 교육론
이런 식으로 테마를 잡아가지고 관련 문제를 서로 연결짓는데 반복된 출제된 기출문제의 유형도 분석하고 문제 속에서 뭘 찾자? 정답을 찾아보자는 의미입니다. 구체해 보겠습니다. 교재 110페이지 보십시오. 선생님, 기출문제는 왜 초등 특수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께서 초등 문제까지 다 봐야 되냐면, 최근에는 초등 문제가 초등 특수에 출제가 되고 초등 특수 문제가 초등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 증거가 이겁니다. 2019에 학습 부담 경강 관련된 문제가 초등 교사 임용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2018에 초등 특수에 먼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걸 같이 제가 테마를 묶었죠. 가장 중점과 연관지어서. 그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선생님들 네모되어 있습니까? 화살표가 되어 있죠. 아, 이 부분은 서로 관련된 부분으로서 관련지어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기출을 서로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 교육과정을 쭉 공부하면서 초등 특수, 초등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초등 임용을 준비하는 선생님과 똑같죠. 자, 근데 초특 임용에서는 이제 다시 뭘 봐야 될까? 초특 임용에 출제된 초과정 문제가 있고 기본교육과정 문제가 있겠죠. 그럼 이제 제가 구성을 연도별 문제로서 일단 가장 최근 2017부터 2020학년도에 초등 특수에 제시된 초등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문제를 선생님들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 및 해설을 자세히 제시했고, 마찬가지 테마별 문제를 선생님들 제시했는데요. 테마별 문제에서는 2007부터 2020까지를 중심으로 초등 기본교육과정 문제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에 연도별은 2017부터 있었잖아요. 테마별 문제 쪽에 2001부터 2016년도까지의 초등 특수 임용에 출제된 초과정 기본교육과정 문제가 쭉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재 4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020학년도 B3번 초등교육과정이란 말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0학년도 초등 특수임용고사 B3번 문제인데, 이 3번 문제는 기본교육과정에 출제된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나온 거다? 초등교육과정에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걸 초등교육과정으로 선생님 제시해 놓고, 자, 마찬가지 색깔이 다 선생님 여기 되어 있고 보라색 되어 있고 파란색 되어 있죠. 다 이것은 문제의 서로 관련성을 띠기 위해서 제시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교재 선생님 또 31페이지 있습니까? 교재 31페이지. 선생님 31페이지도 보시면 여기 2020 초등 기출 삼각형이 있고 2019 초등 특수 기출 삼각형이 있습니까? 그럼 선생님들 이겁니다. 초등 특수 문제와 초과정 문제가 서로 뭐 한다? 서로 반복되고 중복된다고 했잖아요. 2019 초등 특수에 나온 이 문제가 2020 초등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뭐 할까? 문제를 묶어서 서로 공부해야 돼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공부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공부할 때가 연도별 기출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을 구체화시켜서 제시해 놨습니다. 해설만 가져도 충분히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테마별 기출문제 어떻게 한다? 2017, 2020, 2001, 2016 이렇게 분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금 앞에서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테마를 제시한 겁니다. 예를 들면 쓴 겁니다. 2017, 2020 여기 기본 초등교육과정이 있습니까? 자, 여기서 빨간색이란 말은 이 부분은 기본과 초과정이 둘 다 제시되어 있고 서로 관련된 문제구나. 그럼 여기 선생님들 2012 자연수에 뺄셈 있고 여기는 원리탐구 수업 모형 교과 역량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초등 특수에서 제시가 되었는데 초과정 문제에서 과거에 나온 문제 겹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를 잡아서 서로 비교해 볼수록 32페이지 이런 식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요일 달에 여기까지 해야 돼요. 여기까지 서로 비교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떤 공통점이 있고 나온 게 어떻게 또다시 출제가 되고 초등에 나온 게 초특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1, 2월 달에 사실 초등
특후 선생님들이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1, 2월에 왜 제가 굳이 어떤 분들은 뭐 3, 4월 달에 교육과정을 시작하겠다 분도 계십니다. 공부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선생님들 느낀 경험은요. 1, 2월에 초과정, 공통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의 원문을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 2월에 이걸 공부하면서 3, 4, 5, 6, 7, 8, 9, 10 전공에 중점을 두면서 교육과정을 틈틈이 반복, 심화, 단권화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총 80점 중에요. 80점 문제 중에서 이번 임용고사의 초등교육과정이 23점이 출제가 되었었고 기본교육과정이 7점이 나왔고 공통교육과정이 1점 출제가 되었습니다. 교육과정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형태로 1, 2월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1권부터 4권까지의 이론을 공부하면서 교육과정, 초등교육과정을 공부하면서 단권화 교재에서 기본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저도 총론, 초과정과 비교하는 걸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기출뽀개기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것들을 반복, 심화하는 형태로 강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초등 특수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